그래서 제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지 이제 이런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경계를 넘은 근원적인 질문을 사람들과 던졌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데이빗 크리스천이라고 빅 히스토리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그 유발 하라리도 사실 사피엔스도 스티븐 핑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통섭이란 책을 쓴 에드워드 윌슨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상을 아마 첫 회에 주자면 이게 첫 회니까 네. 이러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책을 주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사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분야를 넘나든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네. 지금 연세도 많으세요. 지금 85세, 85세이신데 일단 전공은 생리학, 박사학위도 생리학인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교수가 돼서 생리학 교수가 돼요. 의대. 네네. 근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새에도 관심이 많고 인간에도 관심이 많고 근데 새를 연구하다 보니 그 뉴기니에 가서 이제 새를 탐구하게 되는데 뉴기니에 가서 사실 새를 보다가 오히려 뉴기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간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과 사실 뉴기니는 또 아직 문명이 닿지 않았던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원주민 이름이 얄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한테 질문을 해요. 왜 당신들 백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거 보고 있는 걸까 물어봐요.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 분야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죠. 왜 문명은 이렇게 저 유럽과 이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나? 일단 이게 과연 학문적인 질문인가? 이걸 과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낼 수는 있는 건가? 이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내는데 그게 이 책이죠. 이 총균세가 이제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되게 유명해졌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읽힌 책이었죠. 네. 근데 저거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긴 했지만 읽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면 총까지 읽었다. 뭐 이런 분 있습니다. 맞아요. 총이 제일 재밌거든. 저도 사실 다 못 읽었어요. 총까지 읽고 균 한 중간쯤 읽다가 안 읽었던. 다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막 코로나 뜨면서 다시 맞아요. 총균세가 무슨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아까 제가 얄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쓴 거는 맞는데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신대륙이 구대륙에게 이제 완전히 그 점령을 당하는 그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당시 그 에스파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문명과 마주치죠. 마주치는데 거의 이쪽 에스파니아 쪽은 잘해봐야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 쪽은 잘해봐야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군인들인데 상대는 몇만 명에 달하는 그런 병력을 가진 그런 문명이었는데 이 만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 그 신대륙의 문명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스페인에서 온 구대륙 사람들은 손에 총을 들고 있었고 이 총은 철기로 돼 있는 쇠 금속 무기였고요. 하지만 그 한두 번의 전투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문명을 다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신대륙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균. 바로 구대륙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균인데 그 균이 구대륙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대륙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균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인구의 거의 90%가 죽는데 그게 다 균 때문이었죠. 그럼 이건 이제 팩트고 이제 이 책의 질문은 왜 그렇다면은 그 사실 균에 대한 내성이 뛰어난 것조차도 이 구대륙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총균세를 그들은 갖고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결론은 한 줄이에요. 그 두 대륙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리학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대륙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이 온대 지방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시아부터 유럽까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서 교류를 하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지식 가운데 하나가 이 총과 새와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 여기에는 수많은 인간이 작물로 삼을 수 있는 식물과 그다음에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균과 관련되는데 이 가축을 키우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가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을 균들이 올라오죠. 우리가 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대륙 사람들은 이미 균에 많이 적응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서 내성을 갖게 됐지만 신대륙은 이런 대형 포유류도 없었고 왜냐하면 바로 신대륙의 구조가 이 남북 방향으로는 길게 좁고 길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네.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지역은 온대 아주 짧은 지역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큰 그런 포유류도 없었고 수많은 작물도 없었고 그 구대륙 사람들이 두 문명이 만났을 때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의 어떤 문명의 차이는 그들의 유전자나 그들의 어떤 민족의 우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서 온 것이다라고. 근데 이 한 문장을 보이기 위해서 이만한 책을 써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두께만큼이나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가치는 사실 생리학자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죠, 사실. 즉 과학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자의 시각으로 뭐 수많은 종류의 콩이나 식물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다 검증하고. 네, 종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유독 콩이 많았고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반론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환경 결정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오로지 환경으로만 치환해서 보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결론만 그거는 놓고. 사실 모든 종류의 논증은 무엇 결정주의나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아까도 그 슈레딩거의 책을 이야기했지만 슈레딩거의 책을 놓고서 수많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단백질 아니잖아.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 수많은 틀린 얘기들도 있어요. 아직 클리어하게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쑤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분야를 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통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본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에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상은 제로드 다이아몬드에게. 야, 시상식 시작된 지 뭐 거의 1시간 만에. 김상욱 교수님이 지금 뭐 총균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완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균까지만. 인간적이시다. 네. 저는 균은 못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책? 저는 뭐 사실 저 책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진실은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인류사의 커다란 흐름이 뭐 인종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종교가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지리적인 우연으로 어떤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게 또 이제 놀랍고 사실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성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걸 알면 저는 좀 자기 인생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겸손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막 말씀하신 대로 그 우연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마 그거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다이아몬드, 제로드 다이아몬드가 생리학자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생물학자한테는 바로 이 진화의 핵심이 우연으로 벌어진 자연 선택. 수많은 그 진화론적인 돌연변이와 그렇죠.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 사실 세상은 다 우연으로 결정이 되는데 아마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로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인간의 세상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마 질이라는 답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게 다른 분야로 갔을 때의 힘이 아닐까. 저는 이거 이 총균세 얘기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좀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네. 사실은 이런 책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큰 히스토리죠.
It's a story about us, how we achieved our present understanding of the cosmos, how the cosmos has shaped our evolution and our culture, and what our fate may be. 사람들이 코스모스는 천문학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책을 다 읽지 않았고 일단 그 책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너무 방대한 분야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우주를 논하기 위해서 생명의 작은 미생물부터 논하기 시작하는 책이어가지고 챕터마다 계속 새로운 우리의 지평을 계속 넓혀주고 있고 계속 선을 넘어가고 있는 챕터마다 선을 넘어가는 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천문학 책이라고 알려져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 네, 알려지기를. 네, 알려지기로는 표지가 이게 또 그렇죠. 맞아요. 표지가 우주 사진이 막 맞아요. 있고 하니까 천체. 아, 근데 이게 뭐 천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지구가 우주가 어떻게 지금까지 진화해 왔는가에 대한 진짜 잡학을 다 모아놓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저도 사람들이 잡학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정확하게 그 세 권을 같이 샀어요. 총균세, 사피엔스, 코스모스. 코스모스. 시리즈로. 그리고 한 2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유행이었다니까요. 맞아요, 몇 년 맞아요. 전에.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코스모스 한 쪽도 못 읽었습니다 아직. 코스모스는 표지의 그 압박이. 어쨌든 이게 세상에 지금 많은 것들이 되게 파편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학문조차 파편화가 된 그렇죠. 것 같다고 네.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잡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을 조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체감하는 일상에 뭔가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잡학으로 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문과 이과 나눠줘도 그렇죠. 지리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과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과적인 것들을 약간씩 배우는데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한번 대학원에 가서는 약간 전문화 되더라도 저는 평생을 살아갈 때는 약간 고등학생처럼 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든 아니면 의사든 간에 지리에 관해서 재밌는 책이 나오면 약간 보고 그다음에 문학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거 보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자기가 배운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요. 결혼도 해야 되죠. 그럼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연애도 해야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정말 알기 어려운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또 슬픈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처럼 살아야 돼요. 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고등학생처럼 산다는 건 되게 와닿는 비유긴 한데 숨이 턱턱 막히는 비유긴 한 거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아, 근데 시험을 보지 않는 고등학생. 수능이 없는 고등학생. 수능이 그치? 없는 흥미만 느끼면 그것처럼 재밌는 게 그렇죠. 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 사실 그런 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을 하고 있고 너무 뭐 대학원 막 계속 다니고 완전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아주 좁은 분야로만 계속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옆으로 1cm만 나가도 전혀 모르는 세계가 돼 있고 저 사실 고등학교 공통과학 문제집을 사서 풀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틀려요. 사실은 되게 많이 틀리는데 이제 분야가 아닌. 저 애가 이제 제가 푼 거를 채점하면서 엄마 틀렸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완전 좋죠. 그게 우리 힘이 엄마 드는 거죠, 천문학자인데 내 과학 문제 틀리고 난 맞는다. 네. 이런. 근데 그게 제가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그걸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는 천문학 그래서 거기서 더 범위 좁혀서 행성 천문학 그다음에 거기서 또 범위 좁혀서 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니까 이제 점점 기본 교양이 되었던 그런 지식들과 좀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박사를 받으면 박자가 PhD라고 써요. 닥터 오브 필로소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닥터 오브 필로소피.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 그리스 아테네 학당 시절의 그 철학자들처럼 이라는 뜻인데 PhD가 그런 뜻이었구나. 네, 그런데 오늘날 PhD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그분들처럼 철학 안에 수학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게 있었던 그 시절의 그 잡학 박사인가를 생각하면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바늘과 같은 어떤 되게 좁은 분야 거기만 딱 공부를 하고 있어서 되게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프로그램은 그런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김상욱 교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이 심층 맞아요. 사실 같은 지금 얘기잖아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실 아까도 이제 질문하신 것이 이런 잡학에 대한 지식이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셨지만 저는 우리 일상 자체가 잡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음. 네. 사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다 잡학이다. 수많은 사실 인생은 물리학이 아니고 인생은 수학도 아니고 인생은 뭐 의학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인생은 잡학이에요. 정말 제가 하루를 진짜 오늘 아침부터 오늘 밤까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은 다 진짜 5만 가지 분야를 넘나드는 그런 5만 가지. 잡학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그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하는 일을 최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화하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문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만약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지 않고 진짜 어떤 흥미나 나의 삶을 위해서 아니면 진짜 한 번 사는 인생에 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선을 넘는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선을 넘지는 못하겠지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응원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그들이 해낸 일 가운데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러자는 뜻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여전히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럴 때만이 사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굴러가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잡학에 대한 선을 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중요한 우리 모두 거네. 알고 살자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상의 이름을 사실 선행상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선행상. 선행상. 선을 넘어 행복한 사람들. 와. 근데 그 생각해 보니 네. 이미 이 작업 자체만으로도 행복한데 상을 줄 주어서 필요가. 그 행복을 꺾을 필요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게 떠오르면서 아니, 그래도 얘기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상을 주고